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한 이틀 정도 일본 관련된 다이하츠 그리고 도요타의 조작 사건 저희가 다뤄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간혹 가다가 일본인으로 예상되는 그런 댓글들 보시면서 막 분노도 하시고 전범 얘기는 왜 꺼내느냐 막 열폭하시는 그런 댓글들도 봤습니다만 일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뼈 아프고 얼마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변명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왜 또 끄집어내느냐 이 분노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귀결되는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요타 관련해서 토요타의 자회사인 히노 트럭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2003년부터 조작을 시작해서 20년간 조작을 하다가 이번에 발각이 돼서 사실 다이하츠보다 더 먼저 문제가 됐다가 다이하츠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나서 토요타도 디젤 엔진에서 치팅이 발견이 돼서 10개 차종 판매 중지가 되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지금 야 이제는 이걸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 앞으로는 이게 까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모기업인 토요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상명하복에 길들여져 있는 독특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꼬집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나름 일본 내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긴 한데, 일본에서 토요타가 무너지게 되면 이건 일본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라는 걸 일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일본은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의 신입니다. 일본의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전기차 시대의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서 하이브리드 시대가 당분간 계속 이어져야 토요타의 위상이 유지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부에서는 그래도 토요타가 앞으로 잘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지금까지 토요타가 한 게 있는데 역시 그래도 토요타 말고 믿을 만한 자동차가 있겠느냐, 이러한 시도로 계속 토요타를 감싸려는 하는 시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아까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에 다이하츠를 비롯한 토요타의 조작 사건 관련해서 현지 분위기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진행하시는 남성분께서 덴소라고 하면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이죠. 그래서 거기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서 아주 이 업계 돌아가는 상황을 아주 잘 알고 계시죠. 또 박가나에서도 경차 관련해서 경차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경차를 상당히 기피하지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만약에 보시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일본 브랜드 그리고 또 일본의 기업 문화 토요타가 왜 그렇게 조작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도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지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튬 인산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으실 때가 됐어요. 리튬 인산철 저희가 선택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의 개인의 선택이니까. 가격이 우선이다 해서 나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매 포인트라서 내가 이거 그냥 쓸래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릴 수 있는 권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하시는 건 괜찮고 또 이왕 선택하신 거 잘 쓰셔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몹쓸 걸 사셨습니다, 이제 큰일 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막 경계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그런 배터리가 있고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범위가 워낙에 크고 그리고 또 리튬 인산철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는 불편이 너무 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 전기차가 비싸고 그래서 가격을 낮췄다 하지만 리튬 인산철 전기차도 절대로 저렴한 수준이 아닙니다. 한 반값 정도 제공이 된다 그러면 같은 스펙이나 같은 사이즈에서 그러면 저도 사시는 거에 대해서 굳이 뭐라고 안 합니다. 아니 반값인데 그 가격이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렴해도 비슷한 동급 전기차 대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리고 또 보조금 더 받고 덜 받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최대 많이 나봐야 모델 Y 같은 전기차가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나마도 배터리 용량도 리튬 인산철이 더 적고 주행 갈 수 있는 거리도 좀 짧고 이런 것들을 다 핸디캡을 적용을 해야지만 최대로 날 수 있는 차이가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올해 2024년 리튬 인산철 배터리 밀도 떨어지고 재활용이 어려운 이런 배터리들은
이제 보조금에서 차등 지급이 될 겁니다. 얼마나 차이 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보조금 차이 나는 폭이 좀 더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 가격 차이의 갭이 더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격만 보고 그래도 괜찮아 하셨던 분들이 리튬 이산철을 구입하실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튬 이산철이 자꾸 3원계를 밀어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정상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와 농산물은 비슷한 접점이 있습니다. 먹는 거와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타는 거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산 농산물이 지금 유통에 엄청나게 파고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식업에서는 중국산 농산물을 쓰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원산지를 속여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이런 것들도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그렇게 경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산 농산물이 독극물이라도 들어있나요? 아니면 그걸 먹으면 건강이 신속하게 나빠져서 그래서 목숨을 잃고 뭐 이래서 경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국산 농산물, 중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결국은 그 나라 사람들도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 농산물을 관리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또 생산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느냐, 그리고 사람이 먹어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안전한 방법으로 이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또 공급이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중국 내에서 뭐 가짜 분유 그리고 또 가짜 식용유 뭐 이런 충격적인 소식들도 막 접하고 그러니까 과연 위생상 얼마 전에 뭐 칭다오 맥주 원료에 오줌을 누는 사건으로 정말 크게 이슈가 된 적도 있고요. 이렇게 위생관념이나 그리고 또 식품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인식이 바닥인 그러한 중국에서의 농산물 이런 것들이 국내에 유입됐을 때 혹시나 모를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농산물을 심고 키워서 재배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농산물을 심고 그걸 또 키우는 과정, 또 수확을 해서 유통하는 과정, 그리고 또 식품을 가공할 때의 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그 과정,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섭취했을 때 건강상으로 우리가 심각한 해를 입을까봐 염려해서 여러분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그렇게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타고 다녀야 될 차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사고 시 위급할 때 충분히 안전 설계가 잘 이루어져 있고 그런 제조 공정에 있어서의 모든 인증 절차를 다 거쳐 있어서 우리가 기대될 만큼의 그런 안정성을 확보한 그런 배터리여야 우리가 우리의 몸, 가족들의 건강, 생명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중국에서 어떻게 제조가 됐는지 우리가 전혀 핸들링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탑재가 돼서 유통이 된다고 하면 농산물과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걸 무턱대고 야, 뭐 유튜버 누구가 이렇게 괜찮다고 하는데 그거 믿고 사야지. 야, 중국 사람들도 다 타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농산물, 중국 사람들도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문제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건강상의 심각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추적 조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지의 그 전 공정도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는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엄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중요한 소비재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농산물 선택하는 그 기준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그리고 또 깊은 고려 없이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럼 왜 중국산 농산물을 그렇게 기피하시고 또 원산지를 속이는 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느냐,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걸 자꾸 좋다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리튬 인산철 대비 더 훌륭하게 사용성이 보장되어 있고 안정성이 뛰어난, 전기차에서는 훨씬 더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화재 위험성 그리고 또 장기간 수명 유지 다 유리합니다. 저온에서의 사용 편의성도 좋고요. 그리고 영하의 날씨에서 충전할 때 훨씬 더 충전이 잘 되는 특성, 그리고 또 고시 레이트에서 화재 확률이
리튬 이산철이 더 높습니다. 일시 그 이하에서의 화재 안정성이 더 좋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삼원계보다 이게 더 수명 길고 안정성 있는 배터리다라고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브레이드 배터리, 리튬 이산철을 하이브리드에 걸어서 고시레이트에서 운영한 결과 화재가 2년에 80건 넘게 벌어졌다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중국에서 드러난 게 80건이라 그러면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차와 같이 고시레이트에서 배터리만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이동수단에 있어서는 배터리의 출력 밀도가 곧 안전 마진에 직결이 됩니다. 출력 밀도가 높아야 전기차처럼 배터리의 고방전 그리고 빠른 충전이 요구되는 배터리는 보다 안전하고 더 오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 환경을 보장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리튬 이산철 저렴한 배터리를 가지고 싸게 전기차를 공급하는 걸 좋아하는 소비자들도 있어요. 그런 소비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의 의미는 있지만 이게 삼원계를 밀어내서 전기차의 미래가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왜 그렇지 않은지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출력 밀도가 떨어진다는 건 공차 무게를 계속 가중시킨다는 거고, 공차 무게가 무겁다 그러면 미래 모빌리티의 주역으로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절대로 못 됩니다. 계속 내연차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무게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리튬 이산철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리튬 이산철에다가 자꾸 뭘 섞어요? NCM811 양극재를 섞어서 M3P를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망간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도전체를 CNT로 막 때려 넣어가지고 밀도를 높이는 이런 배터리들을 만들어내면 괜찮지 않느냐. 여러분들 도전체에 CNT를 때려 넣어서 밀도를 높이거나 음극의 실리콘, 규소 코팅을 해서 전자의 결합성을 높이는 이러한 공법들은 이미 삼원계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고 삼원계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삼원계에서 이미 기술을 리드하고 있고 그걸 리튬 이산철에 더 적용을 해서 리튬 이산철의 그 부족한 에너지 밀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고 해서 사용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리튬 이산철의 밀도를 좀 끌어올렸다고 치죠. 그러면 그 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전체에 CNT를 막 갖다 때려박고 규소 코팅을 음극에다 하고 그럼 가격이 또 높아지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왜 인산염 철이라는 화학적인 반응이 떨어지는 그런 재료를 갖다가 비용이 높아지는 이런 최신 공정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랍스터, 다금바리 갖다가 왜 라면을 끓이는 소재로 사용을 하냐. 그게 걸맞게 디시에 정말 잘 플레이팅해서 고급 요리로 그 레시피에 맞게 요리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러면 CNT 갖다 바르고 규소 코팅 갖다 최신 공정을 집어넣을 바에는 양극재를 NCM 3원계로 해서 확실하게 밀도를 높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고 한들 가장 화학 반응에서 기본이 되는 인산염 철이 영하의 날씨, 저온에서는 또 반응성이 떨어지니까 온도 조건을 또 맞춰줘야 되는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배터리가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지켜가면서 쓸 걸 왜 거기에다가 그런 보여주기식의 기술을 투입을 해서 억지로 한정된 그 구간에서만 에너지 밀도를 조금 높였다고 봤지 인산철이 이래서 가능성이 있다니까 라는 억지를 쓰려고 하느냐. 안 좋은 걸 좋게 포장하고 안 좋은 걸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는 자들은 자기의 이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걸 계속 쓰라는 겁니다.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안 좋은 걸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결과와 전혀 다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뭘 모르고 계시네요 하면서 달콤한 말로 꼬시잖아요. 좋은 거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삼원계 좋아요. 그리고 좋은 건 어떻습니까? 경제 원리상 좋은 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아니 좋은데 가격이 싸면은 뭐 금상첨화죠. 근데 우리 경제활동 원리상 그런 게 가능하지가 않죠. 하지만 희망이 있다. 왜? 2026년도면 이 삼원계의 공급량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또 양극재 수급이라든지 공정 자체, 수율 자체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간다. 그 이후부터 더 가속화돼서 이제 2027년 정도면은 내연차 수준으로 안정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기술, 공정, 수율 이걸로 극복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싸다고 덥석 집은 리튬 이산철이 한 2, 3년 지나면 매물단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아주 저렴한 차. 이 정도 써도 나중에 리튬 이산철 탑재한 전기차의 가격이 가치가 많이 내려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차종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차 정도를 구입할 때는 신중하셔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걸 계속 좋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의하십시오. 좋은 건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안 좋은 걸 좋다라고 우기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리고 막 중국 농산물처럼 막 중국산 저렴한 리튬 이산철이 막 세계에 퍼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하는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생각이 흔들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다 잦아들긴 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큰 기대를 했다가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본인이 바라던 대로 나지 않으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계속 좋다라고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도를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